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올해로 결혼 8년 차 딸아이와 아내 셋이 오붓하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요. 그래서 늘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병원 운영하면서도 웬만하면 저녁 일찍 끝내고 집에 오려고 노력했죠. 아내도 늘 저를 믿어줬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보기 드문 사이 좋은 부부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이상하게 자주 나가더군요. 요즘 웬 약속이 이렇게 많아? 아, 친구들 모임이야. 다들 한참 안 봐서.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친구들 이름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뭔가 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직접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랑 요즘 자주 만나시나 봐요? 네? 저번에 한 번 본 게 전부인데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계속 찜찜해하면서 조금씩 더 아내를 관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송도에 새로 생긴 일식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지인이 추천해서 간 그 가게 분위기도 맛도 좋더군요.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제가 정말이지 깜짝 놀랄 사람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곳엔 친구 만나러 갔다던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손님으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식당 사장과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어색한 거 하나 없이 완전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 남자의 어깨에 살짝 손까지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아내가 여기에? 왜 저 남자랑? 저 남자는 또 누구야?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었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일식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마카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들렀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시나요? 잠시 후 그 사장이 나왔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던 그 얼굴. 그런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지혜 씨 남편분이세요? 예. 그 순간 모든 게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지? 게다가 남편인 걸 어떻게? 예전부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민태섭입니다. 민태섭아. 그 이름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과거에 서핑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민태섭 오빠라고 종종 얘기했던 그 사람. 민태섭 씨면 예전에 지혜랑. 그는 웃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 얘기죠. 서핑 바지에서 몇 번 봤던 사이입니다.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서핑 바지에서 몇 번 본 사이? 아내가 그를 보며 보여준 눈빛과 태도, 그 모든 건 절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의 휴대폰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잠금 해제는 안 됐지만 알림창에 아주 익숙한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태섭 오빠. 오늘 점심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처럼 진심으로 웃게 해줘서. 그 순간 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처럼이란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아내는 나와 살면서 이 남자와 무슨 과거를 이어오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거였을까? 아니, 지금도 그 관계는 끝나지 않은 걸까?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청소 좀 하고 쉬었지. 왜? 밖에는 안 나갔고? 잠깐 마트 다녀왔지. 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그녀의 휴대폰을 올려놨다. 그리고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엔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었다. 태섭 오빠. 오늘 점심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거 그냥 친구야. 친구? 태섭 오빠? 서핑 바지 시절 친구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나? 미안해. 근데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래? 아무 사이 아닌 사람이랑 점심 먹고 그때처럼 웃게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낼 수 있어? 그건 그냥 오빠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 차원에서.
지금도 거짓말이 입에 붙었냐? 나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는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사실은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이야. 근데 오래된 일이야. 진짜로. 그래서 그 오래된 사이랑 지금까지 연락하고 점심도 먹고 거짓말하고 나갔던 거냐? 처음엔 진짜 우연히 다시 만났어. 진짜 우연히. 재작년에. 그 재작년에 넌 날 속이기 시작했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데 넌 실수했다. 넌 이 남자랑 단순히 다시 연락한 것만이 아니라 예전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그냥 당신이 너무 바쁘니까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그 말 아주 익숙하다. 나는 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바로 그 일식집에서 찍은 아내와 민태섭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날, 네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다고 했던 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진짜 난 당신을 떠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 흔들림 때문에 난 지금 내 인생 전체를 의심하게 됐어. 지금부터 말해. 너 이 남자랑 다시 시작된 게 정확히 언제부터야?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3년 전 강릉 여행 갔을 때. 그때 우연히 마주쳤어. 그때부터였어? 처음엔 연락만 했어. 그냥 안부 정도. 그러다 작년부터 만났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머릿속에 과거 3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미묘한 태도 변화, 늘어나는 외출, 이유 없는 냉소. 다 퍼즐처럼 맞춰졌다. 너 날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아니야. 진짜 그런 뜻 아니야. 그녀는 무너졌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민태섭을 찾아갔다. 당신과 내 아내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민태섭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지금은 아무 관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 예전에는 있었단 얘기네? 그건 지혜 씨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조금.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다. 남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지혜 씨는 당신이 너무 바쁘고 무관심해서. 너무 잘하네. 변명은? 내가 뭘 알아. 나는 그의 셔츠 카라 부분을 꽉 낚아채며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경찰서 쪽을 가리켰다. 지혜랑 내 관계,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위치 기록 다 확보했고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정리할 거야. 민사, 형사, 내장사까지. 그냥 살아남을 궁리나 해라. 그제야 민태섭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그 정도까진. 난 더 할 수도 있어.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아내와 민태섭의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 위치 기록 추적 내역, 호텔 출입 기록, 일식집 CCTV 영상. 이 모든 게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했다. 민태섭에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에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신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다. 지금 후회하면 늦었어. 당신은 정말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어? 사랑했지. 그래서 3년을 속고도 참고 살았지. 근데 지금은 증오뿐이야. 그녀는 무너졌다. 민태섭 쪽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조정을 요청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사회적으로 이미지 있는 자영업자가 유부녀와 외도. 그 사실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면 장사 계속할 수 있을까? 결국 민태섭은 위자료 전액을 지불하고 가게는 자진 폐업했다. 그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리뷰 사이트에는 불륜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소문은 순식간이었다. 거래처도 손님들도 줄줄이 방문과 계약을 끊었다. 민태섭은 문자 한 통 남기고 사라졌다. 당신 이긴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한숨 쉬고 폰을 껐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내는 나를 찾아와 마지막 부탁을 했다. 한 번만 딸아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 소식 내지 말아줘.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하면 아이가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좋아. 대신 그때까진 조용히 있어. 내 앞에서도 딸 앞에서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아빠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나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집 명의는 나 혼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아내 명의로 된 자산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포기한 채 떠났다. 나는 딸을 품에 안고 말했다. 앞으로는 아빠가 2배로 널 사랑해줄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 기대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났다. 아내와 민태섭이 사라진 뒤 나는 묘한 공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분노와 상실, 배신감은 여전히 날 움켜쥐고 있었지만 적어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며칠 뒤 아내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 평소 잘 꾸미던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고 한눈에 봐도 멘탈이 나가 있었다. 나 엄마 집도 못 가. 민태섭한테 밀려났다는 말에 친정에서도 다 손절이야. 그래서 당신이 말한 그 호텔 CCTV 정말 돌릴 거야? 나중에라도 우리 딸이 알게 되면 나는 그 말에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걱정해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야. 너 자신이 무너뜨린 가정 그 죗값을 어떻게 치를 건지나 생각해?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땐 정말 그냥 흔들렸던 거야. 당신이 돈 버느라 바쁘고 나 혼자서 외롭고.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 딸이 가짜 생일 파티를 2번이나 하게 된 거야. 넌 그냥 외롭다는 이유로 다 망가뜨렸다고. 그녀는 흐느꼈고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느꼈다. 이제 이 감정은 연민도 애정도 아닌 그냥 정리라는 걸. 그녀는 결국 지역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진 이후 직장을 잃었고 신용카드 연체, 고정수입 단절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민태섭은 그의 장모가 보증을 선 지점에서 소송까지 걸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지방 모텔에서 잠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별다른 복수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나는 그저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딸아이의 졸업식 날 나는 혼자서 그 아이를 축하해줬다. 작은 꽃다발을 안긴 내 손에 딸은 천진난 얼굴로 말했다. 아빠, 다음엔 우리 둘이 사진관 가서 사진 찍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아빠가 멋진 영상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나는 딸의 영상 편집을 끝내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나에게 남았구나. 나는 알았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내가 진짜 나로 돌아왔다는 걸.